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도 지금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곧 지상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고 민간인 희생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와 로켓 5,000발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뚫렸는데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시스템이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이 북한 측에 이 로켓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맞아요, 그게? 예, 일단은 형태와 네. 뭐 생각보다 F7, 음. 북한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동으로 이제 대규모 수출했던 F7으로 이제 거의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저 F7이라. 무기입니다. 예. 뭐 북한에서 7호 발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 RPG7입니다. 뭐 RPG7을 아. 약간 변형된 상태인데 RP7은 어떤 겁니까? RPG7, 뭐 대전차 로켓이죠. 네. 뭐 전차 또는 이제 뭐 그 전차 파괴 무기. 전차를 파괴하기도 하고 예.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벙커 예. 이런 걸 파괴하기도 하는데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 네. 우리가 보면 그 중동지에 보면은 저 어깨에 딱 걸쳐서 쓰는 그렇죠. 거죠? 뭐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옛날 중동전 때는 이스라엘군도 사용한 저 무기가 되겠습니다. 예. 워낙 간단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예. 저 그렇군요. 무기가 이번 공습 때 그럼 어떻게 활용된 겁니까? 이번 공습에는 이제 카삼 로켓이라 해서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수제로 거의 제작한 로켓이 사용이 된 것 같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벽을 돌파할 때 그 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할 때 예, 예. 쓰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종 확인된 게 아니라서요. 이게 그 북한이 수출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뭐 이란 등지에서 받은 것으로 보세요? 이란 등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예. 북한과 이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과거부터 상당히 밀착돼 있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 북한 무기 체계 뭐 수출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많은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 그 실제로 북한 무기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관심을 가질까 예,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중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란도 뭐 수출하다 걸린 적도 있고 네. 지금은 대북 제재망이 워낙 촘촘해서 과거치 화물선에 숨겨서 이제 수출한다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엔 대북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좀 창의적인 방식, 뭐 합작 회사, 유령 합작 회사 같은 걸 세워가지고 네. 뭐 수출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예. 이란 통해서 흘러갔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 이란 통에 설려갔다면 많은 양이 유통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지금은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예. F7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한 무기고 아. 과거에 보면 불세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예, 그 같은 건 더 위력적이죠. 아. 그런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하마스로 예. 흘러간 것이 음.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 불세 대전차 로켓 미사일입니다. 예. 불세. 예. 아. 불세 2가 흘러갔었죠. 예, 그랬었군요. 저거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유도뿐만 아니라 유선 유도가 되니까 아.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저 유도 무기예요, 저게? 유도 무기입니다. 예. 아, 지금 저 전차가 폭파되는 사진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걱정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장사정포잖아요. 예. 예. 장사정포 무기가 보통 북한이 어떻게 지금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북한에 가진 모든 포가 장사정포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장사정포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거리가 40에서 60km까지 날아가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제 170mm 자주포. 네. 요게 또 장사정포고요. 예.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가 이제 두 개가 장사정포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수도권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는 약 지금 340여 문 이상이 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평도 그 포격 때 그때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었죠? 그때는 240mm급은 아닌 것 같고요. 아, 122mm급으로 좀 작은 것들. 방사포. 예, 방사포입니다. 예. 예. 사용되었지요. 지금 장사정포를 북한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시간당 한 16,000발까지 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그렇게 발사를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어떻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간당 10,000발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픽에 나오는 LAMD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 2026년까지 지금 아이언돔하고 유사한 체계입니다. 예. 그걸 이제 국내 개발하기로 지금 결정돼 있고요. 이거 이전에는 이미 우리가 대화력전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전방에 보면은 북한군이 다 갱도포병이거든요. 갱도포병이라 하면 갱도포병에 이제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다가 싹 나와서 쏘는 거. 예, 쏘고 이제 숨고 이렇게 하는 예. 갱도포병들인데 뭐 갱도문이 열리거나 북한이 이제 공격 준비가 임박했다 하면 네. 우리가 대하력전 계획을 발동시켜 가지고 갱도를 파괴시킵니다. 예. 그 과거에처럼 이건 이게 좀 약간 예. 우스운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과거에 우리가 제이담이라고 도입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것도 보면 갱도포병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 그 워낙 정확도가 높은 이제 네. 폭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북한군이 갱도를 많이 판 거예요, 구멍을.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제 갱도 포병에 왜냐하면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이제 그 포는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우회 구멍을 또 많이 파면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군데 파서 그렇죠. 어디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게. 예. 예. 근데 지금 한국군 육군 이제 포병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갱도 포병을 이제 포마다 다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군요.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방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선제 공격, 선제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돌아가죠. 예, 예. 아이언돔 있잖아요. 예, 예. 아이언돔. 예. 그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철의 지붕. 예. 예, 이렇게 완벽히 방어를 한다. 그래서 아이언돔이었는데 뭐 한 2, 30발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많은 로켓이 날아오니까 방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의 이제 방어 역량을 이제 초과한 건데요. 뭐 이스라엘도 이제 만약 이렇게 대규모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이제 파악이 되었으면 예. 선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아. 이스라엘군의 강점이 뭐냐면 예. 방어가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예.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다시 대응을 한다 이건데 그렇죠. 이번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감청을 합니다. 예. 포사격 준비라는 감청이 들리면 아. 바로 포로 쏩니다. 무전만 듣고. 선제 예. 공격이라고 하면 원점을 타격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무전이 들리면 바로 포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이언돔이 잘 막아줬어요. 예. 근데 아이언돔이 보면은 그 아이언돔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안 한 겁니다. 네.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그렇게 안 입었으니까 예. 국민들이 보복 공격을 할 필요가 여론이 들끓지가 않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가자 지구의 폭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좀 하고 있죠. 하마스가 이 예. 아이언돔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포격을 퍼부은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 지금까지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몇 발을 쏘니까 90%가 요격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수천 발을 동시에 쏘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혼란에 빠뜨렸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육상, 해상, 해상으로도 보트 타고 침투하다가 하는 예. 거 있었고 글라이더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침투해서 하기도 했었고 방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순식간에 오토바이나 차량 들어가서 민간인 납치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자, 우리나라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망이 있고요. 예. 저 이스라엘도 보니까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망이 있다면서요. 아이언돔은 저고도 방어망이잖아요. 예. 지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10km 이하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그 아이언돔을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이언돔의 개발도 보면 예.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이제 뭐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에로우라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에로우, 화살. 에로우.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한 고도 한 150km 정도 올라가는 에로우인데 예. 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저축 네. 요격체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총투라고 해가지고 예.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국산화했고 이제 SM이라 해가지고 네. 한 고도 100km 되는 가까이 되는 이번 국군에 공개했잖아요. 예. 개발 중인데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저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쏘면 예. 진짜 대응할 수 있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제 포를 쏜다고 해가지고 그 네. 지점에 날아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에 탐지가 되면 이걸 계산을 합니다. 이게 네. 이쪽으로 날아오냐 안 날아오냐 보고 안 나오는 건 다 포기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핵심적 하는구나. 요격을 하는데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이언돔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방어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예. 공세적인 대응력도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장성정포로 서울 수도권을 노린다고 했을 때 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일부 포를 파괴했을 경우에는 네. 그 360여 문이 좀 확 줄어들잖아요. 예. 340문이.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나로는 바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걸 또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이 막으면 그럴 수 있겠군요. 우리가 피해를 확 줄이지 않겠냐는 예.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장점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선제 공격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선제공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가 킬체인하고 부르잖아요. 네. 뭐 선제 타격이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뭐 공격의 준비가 이루어지면은 하겠다는 건데 게릴라식과 이런 북한군 정규군의 움직임이 완전 다릅니다. 네. 게릴라식 움직임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예. 게다가 하마스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방패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격 기도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데 어려운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군이니까 네. 공격을 하려면 다시 여러 부대들이 움직여서 집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네. 이걸 계속 파악해야죠.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본토 공격을 했는데요. 그 패러글라이딩을 탄 게릴라 요원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축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총격을 가했잖아요. 북한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적어도 침투기가 있지 않나요? 레이더는 잡히는데 뭐 AN2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뭐 특수부대 10명을 이제 해가지고 네. 우리 뭐 골프장에 또까지 착륙할 수 있는 네. 비포장을 할 수 있는데 저게 지금 예. 이스라엘 네. 그 하마스가 전동 패러글라이딩 타고서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저게 사전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아, 하마스가 공개를 했어요, 저거를. 옛날에요. 예, 이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예. 이스라엘군이 그냥 하마스의 어떤 위협 전술로만 실제 감행을 아직 하는 걸로 저게 예상해보죠. 저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제 모터를 다른 것도 자체적으로 두 명이 모터가 타고 달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뭐 스포츠용으로 많이 쓰죠. 아, 그 스포츠용이에요. 이거 스포츠용을 군사용으로 사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스포츠용 글라이더도 충분히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도 행글라이더식 침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의 예. 그런 비정규전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뭐 세계 최강이라고 하죠. 뭐 지금 뭐 육상, 해상 뭐 적용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10만이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뭐 실제로 보면은 북한이 보면은 전략군이라고 한 중에 보면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특수작전군으로. 북한 열병식 때 혹시 그게 예, 소개가 그렇죠. 됐나요? 예, 다 소개됐죠. 아, 열병식 때도 특수작전군 소개가 해가지고 됐군요. 예. 뭐 기존에 있는 북한군의 어떤 이제 뭐 복장이라는 거 봤을 때는 개인 전투 장구류가 뭐 서방에 있는 뭐 좀 군대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전투기 AN2기 예. 저게 적어도 침투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좀 속도는 느린데요. 예. 적어도로 날 수가 있어요. 예, 게다가 예. 이제 지금 워낙 이 착륙 거리도 워낙 짧기 때문에 골프장 예. 같은데 계획되어 있는데 골프장도 아. 착륙할 수 있죠. 예. 예. 무인기 레이더에 보이네요. 안 잡힙니까? 레이더는 잡히는데요. 워낙 적어도로 날다 보니까 네. 예, 레이더에 안 잡힌 레이더 그러니까 이게 뭐 AN2기가 뭐 천으로 뭐 만들어 레이더에 안 잡힌다 그게 아니라요. 예. 예. 워낙 적어도에서 느리게 날아가니까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마스가요 지금 이스라엘 이제 분리 장벽을 설치해 놨잖아요 가자 지구에. 네. 그래서 그 지하로 뚫는 땅굴을 다수 지금 그 파고 있나 봐요. 네. 뭐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땅굴은 옛날부터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계속 이제 땅굴 탐지를 통해서 이제 땅굴을 파괴하게 하는데 예, 예. 그 넓은 지역에 뭐 온갖 게 땅굴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넓지도 않대요. 서울의 한 반 정도 크기라던데요. 그 가자 지구가. 예. 그래서 그 국경 사이에 계속 땅굴 국경 사이를 지금 계속- 땅굴 나오네요, 저렇게. 예. 예, 예. 예, 보면 이제 F7이나 추정되는 이제 로켓을 네 발 정도 멈춰 지나갔는데 네. 저런 식으로 땅굴을 계속 파면은 음. 찾기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쉽지가 않아요, 저런 예, 땅굴 찾기. 예. 이 땅굴 만들 때 북한 기술이 투입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저런 땅굴을 파는데 북한 기술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는 좀 저는 좀 개연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안보 전문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제 충돌 상황 좀 살펴볼게요. 팔레스타인 지금 네.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반격하고 있는데 지상군을 곧 투입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예,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군 자체가 보면은 강점이 또 시간전에 특화된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동안 시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차라든지 보면 뭐 시가전에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약간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는 시가전에 쉽게 얘기하면 지구상에서 시가전을 제일 잘하는 전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지금 나오는 전차 저거는 이제 뭐 젤다 장갑차 같은데요. 예, 그건 예. 아니고요. 저렇게 보면 이스라엘군 자체가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가자지구 안에 직접 진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예, 예, 근데 예. 이번에 하게 된다는 거는
하마스의 좀 오판도 좀 있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 민간 피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자 지구에. 예. 그러면 이제 외신들은 이제 민간 피해 사진이 올라오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복 공격도 아이언돔 때문에 자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민간인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정말 예. 그 축지장인 민간인을 예, 예. 끌고 가고 하는 그런 IS 같은 예. 게다가 또 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음. 지금 민간인 피해는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간인 인질들도 150여 명 정도 잡혀 예.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예. 이스라엘이 지금 인질 협상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아. 예, 협상을 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뭐 엔테베 공항 작전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대테러전 예. 그리고 인지 구출 작전을 가장 잘하는 군대가 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중동에서 밀리지 않겠다. 협상이라는 거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일부 민간인들의 좀 피해가 있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고 구출 작전을 이 그동안 보아준 이스라엘 모습을 봐서는 구출 작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약 200만 명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마스 대원들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예. 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피해가 구분 안 될 전쟁에서는 어려운데 예.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테러범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은거했을 건물에 보면 미리 뭐 대피하라 예. 방송을 하고 예. 폭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하마스가 정말 IS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예. 뭐 하마스가 SNS에서 올린 영상들 보면 민간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끌고 가잖아요. 네. 뭐 피 흘리는 여성들 음. 끌고 가서 막 그 위에 걸터 앉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공개되니까 국제사회에서 과연 과거처럼 하마스가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예.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예. 충돌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군사력에 비해서 하마스가 비교할 게 아니죠. 네. 뭐 쉽게 정말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밀고 들어간다면 뭐 수준에 끝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닷새째인데 사망자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